우동리는 홍길동전을 쓴 혁명가 허균과 반개수록을 쓴 개혁가 유형원이 반세기 시차를 두고 머물렀던 곳이다. 아름다운 저수지 우동제를 지나면 바위 절벽에 걸린 선계폭포가 보인다. 그 깎아지른 벼랑 위에 세워졌다던 정사함은 허균이 머물며 홍길동전을 지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야말로 우동리 곳곳에 허균의 발자취가 서려 있다. 예, 지금 와 있는 곳은 우동제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주 기암괴석이 있는데 저곳은 지금은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비가 오면 바위 틈으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서 소개한 위도가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라고 하는 곳의 모델이 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허균이 아마 홍길동전을 지었다면 그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허균은 우리가 국문학사 시간에 많이 들어서 잘 알다시피 아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한 100년 이상을 시대에 앞서간 인물입니다. 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아마 허균이 이곳을 오가면서 이 물과 아름다운 산 거기에 매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무엇인가 혁명을 꿈꾼 곳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허균은 바로 이 선계폭포와 이 우동제 못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곳을 우리가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저쪽 솔숲 어딘가에 정사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를 허균이 그것으로부터 얻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자 이름이 정사암입니다. 정은 고요할 정자, 생각할 사자입니다. 저곳에서 이 물을 보고 산을 보면서 고요히 허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허균은 아주 묘한 인물인데 처형을 당할 때도 요즘으로 치면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급하게 이 처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록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정말 허균이 어떠한 혁명가의 꿈을 꾸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온 이 선계폭포가 보이고 우동제가 보이는 이곳 정사암에서 고요히 생각을 한 것이 신선의 꿈과 동시에 바로 혁명의 꿈을 꾼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해서 이곳을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균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개 유형원 선생이 이 아래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이 처형된 후 4년 뒤 태어난 조선시대 실학자 유형원. 혁명가 허균의 꿈이 개혁가 유형원으로 이어진 이곳은 반개서당이다. 이곳은 반개 유형원 선생이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불후의 고전인 반개 수록을 저술한 곳입니다. 이 반개라고 하는 것은 저 앞쪽 그 마을을 경유해서 흘러가는 개울 이름이 반개입니다. 그런데 반개는 또 중국 고사가 있는데 바로 강태공으로 유명한 여상이 은거하던 곳이 바로 반개입니다. 허균이 정삼 여기서
또 더욱더 들어간 골짜기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신선과 혹은 혁명과 여러 문제를 생각했다면 이곳은 부안 들판을 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비교적 높은 이곳에 서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개 선생은 평생을 포위로 살았습니다. 권력에서 축출되어서 이곳에서 저술에만 힘을 썼습니다. 실학의 비조로 평가가 되면서 반개 수록을 편찬했습니다만 그 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한참 지났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에서 바로 반개 유형원 선생을 들면서 국가의 재정을 맡길 만한 사람인데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 그것을 참 안타까워했던 분이고 그 이후에 수남 안정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반개의 학술이 조명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개 선생은 실학의 비주로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부유롭게 하고 또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느냐. 사실은 실학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안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본 흑윤과 함께 이 반개 유형원 선생의 실학이 배태된 곳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니 선생의 어떤 그 고민이랄까 그런 것들도 어렴풋하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아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변산 동남쪽에 산이 사방을 에워싼 속에 평평한 땅이 있는데 소나무가 산에 가득하고 봄마다 복사꽃이 개울을 따라 만발하였다. 부안이 낳은 역사적 인물 허균, 유형원과 함께 부안이 낳은 여인이 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 매창이다. 부안 출신의 문인 신석정은 직소폭포와 유희경 그리고 매창을 일러 부안 삼절이라 했다. 이제 매창의 묘 앞에 와 있습니다. 기녀라고 하는 신부는 조선시대 때 천민입니다. 일개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덤이 조성되어 있고 또 후세 사람들이 기려서 매창 공원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미 우리가 이번에 답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매창의 흔적은 여러 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매창의 문집을 간행해 준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양반 사대부들 같은 경우도 문집을 간행한 일은 경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매창이란 기녀의 문집이 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바로 그 절에서 문집을 만들어 주었고 또 우리가 흑윤의 그 유적지인 정사암을 갔다 왔는데 정사암 그 산이 선계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매창이 주로 그곳에 가서 머물렀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살던 흑윤과 또 이 매창의 인연이 깊습니다. 흑윤이 처음 부안을 찾았을 때 그 친구가 매창을 소개해 주면서 묘하게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마지막까지 두 사람 간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의 기녀와 양반 사이의 사랑이지만 좀 그러한 예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어긋났더라면 나와 낭자의 사귐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굳을 수 있었겠소. 어느 때 만나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을지
종이를 대하니 마음이 서글프오. 바로 이 매창의 묘 아래에는 바로 매창의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서 매창의 문학 작품을 함께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신 손님이 명주 저고리 옷자락을 잡으니 손길 따라 명주 저고리 소리를 내며 찢어졌군요. 아까울 게 없지만 이미 주신 은정까지도 찢어졌을까 그게 두려워요. 매창은 기녀 신분이었지만 문학으로서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화우 헛부릴 때 저 작품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바로 정취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떤 그 무관이 그 매창에게 동침을 요구하면서 치건덕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한 손님이 내 비담적삼을 잡으시니 내 비담적삼이 당신 손길 따라 찢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 비단적삼 하나 찢어지는 것이 아까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다만 우리의 정이 이것으로 끝이 날까 봐 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술자리에서 치건덕거리는 남성을 슬쩍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한 그 말이죠.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당신은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이기도 하죠. 평생 동가숙 서가식 그 말은 배우지 않아 매창에 달그림자 기우는 것만 좋아하였지요. 시인은 한가한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서 떠가는 구름 가리키며 그릇 좋은 줄 아시네. 이 시에서 보면 매창이라고 하는 자신의 호가 나옵니다. 자신은 매화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매화는 고결하고 한겨울 추위에도 그 빛을 잊지 않는 그런 고고한 꽃이 바로 매화죠. 그리고 이 시에서 달빛 그림자가 비스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 임포라고 하는 사람이 매처학자라고 해서 매화를 아내로 하고 그 학을 자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도의 고사, 그런 뛰어난 인물을 나는 모범으로 삼지 당신 같은 무인들, 문학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는 동가식 서가식 하는 그런 그 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할 만큼의 문학적인 어떤 능력, 그런 것이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매창의 기억을 계속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무덤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매창의 이 후손 중에 또 부안에 복아라고 하는 또 기녀가 있었습니다. 그 기녀도 바로 매창처럼 이 부안을 대표하는 문학을 잘 아는 기녀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매창은 이 매창 집안 자체가 이 부안을 대표하는 이 여성 문학의 이 계보를 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화우 흩날릴째 울며 접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옛말에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리의 여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